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되게 특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웬만해서는 코스피한테 나오지 않는 그런 말아올리는 시장의 형태를 보였고요. 중요한 특징적인 종목 그리고 추천주가 있습니다. 한번 증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봉을 보면 되게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에 게 기관이고요. 밑에 게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면 일단 고점과 저점이 사실은 좀 큰 트렌드로 따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사실은 거의 전 고점 수준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럼에도 주가는 낮아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그동안 많이 팔았기 때문에. 시장을 보면 주봉 차트로 보면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같이 코스피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역시나 코스피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코스피가 고점 찍을 때는 같이 올라가고요. 점점 코스피가 외국인 수급이 밀릴 때는 같이 밀려 있는 상태. 약간씩 반등할 때는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하다가 약간 주춤할 때는 또 따라서 주춤하고, 저점을 높이는 이제 제2 상승 국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수급을 강하게 끌어올리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뭐 이런 현대차나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어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어쨌든 좀 이 똘똘한 한 종목을 고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일단 오늘 되게 특이한 모습 보였던 게, 일단 지지대, 이 저점과 저점을 크게 이은 이 지지대는 2650선까지는 일단 안정적으로 계속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 삼중바닥형을 나타내는 요 삼중바닥에서 오늘 급락했던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미국의 CPI가 예상외로 오르면서 이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오늘 시장이 급락했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이거 또 오를 때는 못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빠지는구나 싶었는데, 왜냐면 거의 2660선까지 밀렸었거든요. 근데 전적 기적같이 이런 모습을 오랜만에 정말 보여줬습니다. 시장 수급을 보면 일단 이거 왜 자꾸 이게 나오지? 요겁니다. 4월 9일 건 지난번 거고요. 계속해서 전기전자, 운수장비, 그다음에 운수창고, 제조업에서는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랑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근 들어 외국인은 저렇게 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주를 오늘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 사실은 제가 현대차 오늘 그 말씀드릴 건데, 그 이외에도 사실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 로봇 관련된 기술을 발표하면서 차세대 그 블랙웰이 탑재된 고성능 GPU, 그 다음 GPU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힘을 실으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해서 옛날같이 뭐 문짝 붙이고 눈 붙이고 그다음에 커피 따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하고 같이 움직이는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됐다라고 보지만, 여기 로봇한테 AI처럼 학습을 시켜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같이 이제 인생의 동반자로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로봇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직은 수급이 안 들어와서 살짝 밀리고 있다가 조금씩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왠지 매집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선구자 느낌입니다. 두산 관련돼서 로봇 계열의 어떤 이 핵심적인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다뤄드렸다시피 좀 한정적이에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커피 계속 따르고, 뭐 기계 엔터 누르면 커피 따르고, 그다음에 엔터 누르면은 뭐 이렇게 물 청소하고 이런 거였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각광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예전에 로봇을 코딩하고 이 실제 개발자들만 움직일 수 있었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너무나 큰 로봇의 이 기계를 조그맣게 잘라서 이 많은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도 소프트웨어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이 로봇을 활동할 수 있게 만들었던 이런 대표적인 로보틱스였고요. 이제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사람하고 공감하는 이 두 가지,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삼성과 이 LG의 주축인 라인업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보행을 돕는 보핏이라는 로봇으로 수급이 아직 안 들어왔지만 분명히 시장에서 하반기 이내에는 좀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LG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약간은 좀 의심이 들었는데, 왜냐면 자본 잠식도 있었고 다시 상장을 하면서 이때 얘가
내세웠던 그 IR 자료에서는 이 정밀한 힘 제어 뭐 이런 거 인간의 행동 파악 이런 거는 둘째치고 사실은 학습을 하면서 인간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 세 가지 혹은 뭐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어떤 그 수급이 들어오는 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 들어가 계시고 싶은 얼리 어답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이 좀 힘을 발할 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은 지금 GPU보다도 더 뛰어난, 왜냐하면 사실 인간하고 공감하고 인간이 하이파이브 이러면 하이파이브하고 표정이 안 좋으면 와서 물 따라주고 이런 로봇이다 보니까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고 더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사실은 한미반도체 너무 싸게 팔아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핵심적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다음 차세대 세컨 웨이브를 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 있어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운수창고 CJ 대한통운도 많이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은 명확합니다.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로 세분화되고 기아 같이 묶은 다음에 흥하해오는 어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계속해서 지금 전쟁 이슈, 그다음 호르무즈 해협 앞에 전 세계 원유가 그리고 전 세계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흥하해오니 급등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네 가지는 외국인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반등하고 다시 올라오는 국면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시장 그 시간의 단일가에 상한가까지 말아 올리고 막 쌩 난리를 치다가 일단 약간은 시그널인지 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급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한미 같이 들어와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화장품 그다음에 변압기의 효성중공업만 오늘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어제 시장을 잠깐 마무리를 요약을 해보면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뭐 전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전이고요, 예상이고요, 실제로 나온 겁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전월비는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올랐다, 예상치보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미뤄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히려 금리 인상까지 고려한다는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했어요, 나스닥이. 그다음에 상장 폐지 사유 발생한 디딤 ENF는 얼마 전에 공시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상장 폐지 관련된 거 말씀드렸었는데 공시 올리는 거는 기업들의 자유고 그냥 즉시 공시됩니다. 승인하는 절차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딤 EF는 왜 유명하냐 하면은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열심히 회사를 살려보겠습니다. 이딴 식으로 공시를 했었거든요. 상장 폐지 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런 부분이 있고 55개 종목이 일단 후보군에 있고 열 몇 개 종목은 거의 가능성이 큰데 일단 여기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하고 제가 어저께 방송 한번 보시면 그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엔비디아 같이 똘똘한 한 종목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다 보니까 우리 삼전 73,000원을 산 거는 절대 팔지 말고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서 그 현타 오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다른 거 막 오를 때 삼전이라도 없으면 이게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거든요. 삼전 보십시오. 73,000원에 정말 잘 샀어요. 우리는 삼성전자를 샀기 때문에 시장에서 버티고 있고 저도 방송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이거 없었으면은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를 워낙 싸게 팔았기 때문에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85,000원에서 약간 지지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요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단 악재를 딛고 폭풍 쇼핑했다라는 거. 수급이 엄청 많았거든요. 삼성전자의 수급이. 그래서 수출 지표도 좋고 저 PBR주를 계속 사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세의 약세를 보였는데 삼성전자는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반등하면서 84,100원에 마무리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KB에서 오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진짜 제목을 잘 짓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짓고 싶은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AI 주식이고 2024년에 삼성전자 PBR은 1.5배, 경쟁사인 마이크론은 3배, 하이닉스는 2배.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일단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서 PBR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일단 이 50%, 29% 할인돼서 평균 40%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8만 원이 말이 안 되긴 하죠. 다른 거 엔비디아 뭐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AI 관련된 핵심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는 덜 올랐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도 늘어날 거고 앞으로도 평균 판매 가격도 늘어날 거고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으면서 시장이 좀 뒷받침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이닉스는 빠질 것 같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이 상대 강도 지수 RSI 과열 평가하는 이 RSI도 70 이하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차트 매매를 하면 좋은 게 어, 저 보자 13만 원. 여기서 잘 샀거든요. 저도 잘 샀는데 이게 15만 원에 팔아가지고 이 바보가 됐는데 이 저희 증권사 입사하면은 배우는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일목균형표 위에 있으면은요 팔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증권사 직원이건 뭐 자산운용사 직원이건 존리건 뭐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 보면 매수 매도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사요. 일단 저희도 밸류에이션을 하기 때문에 잘 삽니다. 크게 물리진 않아요. 근데 잘 못 팔아요. 왜냐면 이 정도 올랐으면 됐겠지. 이게 이렇게 오른다고? 하면서 팔고. 그런데 일목균형표 위에 있다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거거든요. 크게 먹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으로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워낙 정보를 많이 얻고 손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또 말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휘둘린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해도 저한테 도움되는 건 사실 크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크게 먹으려면 이런 일목을 잘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뒤에 현대차도 마찬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반등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23년 1분기부터 이제 디램과 낸드 플래시 관련돼서 매출이 급등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낸드보다도 디램이 한 두세 배 정도 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디램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고 둘 다 올라오니까 뭐 사실상 많이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르는 근거 중에 하나고요. 엔비디아 H200 그다음에 2분기에 HBM 32 4세대 4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반도체 나오고 TSMC가 대만 지진 때문에 삼성전 물론 잘 회복되고 미국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물가를 낮추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좀 파이프라인 넓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또 지진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박자를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처럼요. 한미반도체는 사실 이건 진짜 잘 사놓고도 너무 싸게 팔았어요. 너무 싸게 팔았습니다. 여기서 팔고 지금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저는 보초병으로만 세워놓은 게 지금 뭐 수익률이 어마어마한데요. 15만 원까지 갈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잘 사놓고 이런 식이에요. 자, 계약 공시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거긴 한데 일단 220억 정도의 계약 규모를 마이크론으로부터 수주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매출이 1조 5,900억 수준인데 아니지 1,500 1,590억 수준인데 이제 2,000억 정도 아니 220억이구나 225억이고 1,590억이니까 약 14% 정도 매출 대비해서 엄청나게 큰 계약 공시인 거죠. 그래서 공시 나와서 마무리도 빨리 됩니다. 7월 달까지 계약금 받고 뭐 잔금까지 3개월이 안 걸리다 보니까 실적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보시면 매출액 규모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거죠. 4,500억까지 늘어났네요. 1,500억이었는데. 네, 요런 식입니다. 자, 현대차 보실게요. 현대차는 제가 사실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온라인에서는 이제 조금 위축되어 있긴 합니다. 옵트론텍 때 오늘 겨우 4,2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종목을 못 드리는 이제 약간 저 나름대로의 사이클을 상에서 이제 하향 국면이긴 한데 유튜브에서는 일단 오프라인에서는 제 현업에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소신 발언했을 때 26만 원이었던 이 현대차가 여기 보시면은 요것만 안 무너지면 이제 계속 갈 수 있겠다라고 했거든요. 여기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못 팔았거든요. 이때 휴가라 가지고. 근데 이제 일목 하단에서 더 샀습니다. 왜냐면 일목 뚫기에는 진짜 쉽지 않아요. 일목은 이때 급등했던 부분을 이 멀리서 26주 후에 52주 후에 봤을 때 52주가 맞나? 헷갈리네. 하여튼 26주인지 56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일목이 그려주니까 저도 이제 그려주는 걸 그냥 그려버리니까 여기 그려주는 거가 여기가 지지다라고 그려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52주 지지선을 여기다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뢰도가 높다라는 생각이고 이 위에 있으면 사도 된다. 그리고 이 바닥에서 일목을 뚫고 내려오려면 이때 있었던 이슈보다 더 큰 악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사실 현대차에 찾기 힘들거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급등하면서 일단은 24만 원까지면은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잘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래도 많이 터졌고요. 기본적으로 퍼가 진짜 낮아요. PBR도 진짜 낮고요. 여기 보면 노란색이거든요. 0.6배입니다, 여러분들. 0.6배. 그리고 역사상 가장 높았을 때가 0.79배였고요. 지금 저 PBR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PBR 관련해서도 기아랑 현대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퍼도 낮아요. 지금 보면 3배, 물론 기아도 마찬가지고 3, 4배 수준이거든요. 코스피 평균이 20배잖아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실적을 예상을 했는데 매출 39조, 영업이익 3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작년 대비해서 또 5% 성장했고요. 영업이익도 2% 성장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한다라는 거, 특히나 이 대형주들이 선진국 성장 2%면 엄청난 거죠. 기업 2% 성장도 쉽지 않습니다. 매출은 5%나 늘었고요. 그래서 물량이 감소하는 반면에 수요가 늘어나서, 그리고 투싼하고 산타페 쪽에서도 하이브리드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 점유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물론 1등이랑은 차이가 한 2배 정도 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인도 점유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도 점유율이 전체 7%. 인도가 또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경제가. 그래서 SUV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이 모습에 투싼과 하이브리드가 시장 타이밍을 잘 맞췄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좋은 얘기만 드렸는데 사실 어려운 종목들도 많아요. 지금 보면 이 대형주 반도체들이 올라가는 거는 좋은데, 이제 기타 포트폴리오로 나누거나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은 또 챌린지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모쪼록 잘 버티시길 바라고요. 반도체가 조정받을 때도 옵니다. 지금 뭐 저도 뭐 울고 웃고 하고 있지만 분명히 힘들 날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오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미국 주식이 받쳐주는 한 코스닥도 코스피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